그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사실 뭐 빨리 주는 게 좋다 뭐 이렇게는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게 좋은지 좀 더 자세하게 네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교과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수포와 발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고 72시간 안에 쓰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료는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의학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대상포진 생각보다 빨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고령의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지저하군이라든지 아주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증상을 뭐 숨기거나 아니면 잘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72시간 안에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 빨리 방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대상포진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늦게 치료에 됐을 때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와 함께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그 구독자분들 혹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럼 대상포진 걸리고 나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바로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적어도 이제 뭐 건강한 사람이라면 6개월, 그리고 고령이거나 뭐 면역 억제가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적어도 1년 정도 있다가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NDB 뇌신경센터 대상포진 클리닉에서는 기존 백신 대비 효과가 훨씬 훌륭한 백신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 상태예요. 백신 이름은 싱그릭스 백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존에 있었던 조스터박스, 스카이조스터 이런 그 백신들이 원래 시중에 많이 쓰여 있는데 이 백신들은 생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억제 환자, 고령의 환자들이 쓰기가 어렵고, 그리고 대상포진이 걸린 다음에 백신 접종을 맞는 시기도 굉장히 길게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 반면에 싱그릭스는 사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활성도가 높지 않아서 대신에 면역력, 항체가 생성되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의 어떤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백신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는 대상포진 치료가 잘 되기만 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는 백신 접종을 맞아도 무방하지 않나, 건강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률이 훨씬 더 좋고 사백신으로서 부작용이 적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환자분들 고령이거나 면역 억제 환자거나 암 환자한테도 쓸 수 있는 싱그릭스 백신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으면 신경의 만성 염증과 같은 후유증이 남죠. 그래서 신경의 염증이 남으면 무슨 후유증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신경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통, 신경 통증이 지속된다면, 물론 이제 어깨가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으면 워낙 우리 그 최사부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관절이나 디스크 이쪽에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위에 계속 지속되는 신경 통증은 대상포진을 적대 치료하지 못해서 생기는 후유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강조했던 내용이죠. 얼굴에 대상포진, 두경부에 대상포진이 있는 경우는 뇌신경과 굉장히 가까운 부위에 뇌수막염,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뇌신경 자체를 어떤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면마비 같은 후유증이 남기도 하고, 청각소실, 후각소실, 미각소실, 심하면 시력까지 소실되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상포진 걸리면 3일 안에 가서 그렇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발 가능성이 높으니까 6개월 정도 뒤에는 싱글릭스라고 하는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귀도 안 들리고 입도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유증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대상포진 후유증이 아주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후유증하고 그다음에 후유증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상포진 그 후유증은 제일 이제 흔한 거는 신경통증이고, 그리고 두경부에 왔을 때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그 신경마비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시각이나 청각, 후각, 미각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감각신경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지 이런 그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후유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초기에 굉장히 심한 대상포진이나 아니면 기존의 면역력 저하 환자들, 고령의 환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입원 치료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포진 그 바이러스 치료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근간은 항바이러스제예요.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치료인데 항바이러스제는 먹는 약이 있고요, 알약이 있고요, 그리고 주사제가 있어요. 근데 주사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그리고 항바이러스의 어떤 해소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성과가 높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저는 적극적으로 주사제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과 전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의 환자들이나 면역 억제 환자들, 이런 힘든 환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꼭 입원을 해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하면서 내 몸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기타 수액제들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기존 치료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환자분의 어떤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진통제뿐만 아니라 항우울제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약 처방을 해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왜 나한테 항우울제를 처방했는지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항우울제는 사실은 신경 통증을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대의 항우울제는 물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의 어떤 처방을 받아서 우울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항우울 효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신경 통증을 억제하기 위한 용법으로 쓰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우울 증상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과 관련된 어떤 소견들인데 이거를 관련한 부분들이 이 약물이 공통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통증 증상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항우울제를 저용량으로 쓰기도 합니다.